여러분, 안녕하세요.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여름엔 원래 땀을 많이 흘리는 거지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오늘 저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자칫 건강에 큰 낭패를 안겨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여름에 흘리는 땀, 과연 당연하기만 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위험과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우리가 흘리는 땀이 왜 건강에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원인부터 짚어볼까요? 땀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핵심적인 방어 메커니즘이죠. 하지만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문제가 생기죠.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바로 탈수 증상입니다. 땀을 통해 체내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면 우리 몸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분 균형이 깨지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갈증, 어지럼증, 구토, 피로감 등이 나타나고 심해지면 근육 경련이나 현기증, 심한 경우에는 의식장애나 정신착란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층이나 아직 면역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탈수에 더욱 취약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숙하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더욱 세심한 관찰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탈수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바로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땀 속에는 수분뿐만 아니라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전해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전해질들은 우리 몸의 신경기능, 근육 수축, 체액 균형 유지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도하게 땀을 흘리면서 이런 전해질이 몸 밖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근육 경련이 심해지거나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겨 부정맥과 같은 심장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 조절에도 영향을 미쳐 저혈압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심코 흘리는 땀이 우리 몸속의 아주 미묘한 생체 균형까지 깨뜨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 보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더욱 심각하게는 뇌졸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혈액 속의 수분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이로 인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마치 꿀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혈액은 혈관을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혈전비떡이 생길 가능성을 높여 뇌경색과 같은 뇌졸중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이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땀으로 인한 탈수와 혈액 농축이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땀 배출은 우리 몸의 면역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서 우리 몸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이는 곧 신체적인 피로로 이어집니다. 몸이 쉽게 피로해지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여름 감기나 장염에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포진이나 구내염, 심지어는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질병의 발생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더위에 지쳐 쉽게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면역력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통해 면역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뇨병이나 심장병, 빈혈,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땀으로 인한 건강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이 이러한 기저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땀을 과도하게 흘리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위험이 있어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체내 수분 부족으로 혈액이 농축되면 혈당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장병 환자의 경우 탈수로 인해 혈액량이 줄어들면 심장이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땀은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그 영향이 훨씬 더 위험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땀으로 인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코골이 같은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 체온 조절 중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밤에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면 중 체온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땀을 흘리게 되고 이는 다시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며 땀을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쾌적한 수면 환경 조성이 여름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땀 배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건강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뇌졸중과 탈수증, 전해질 불균형 외에도 피부 질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땀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땀띠나 습진, 모낭염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의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땀으로 인해 피부가 항상 습한 상태로 유지되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피부 감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특정 부위에 땀이 과도하게 많이 나는 다한증의 경우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질병의 영역에 속하는 만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한증은 단순히 땀이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대인관계나 직업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고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한 땀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섭취해서 탈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미 갈증을 느꼈다는 것은 우리 몸이 수분 부족 상태에 이르렀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 틈틈이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우리 몸에 물이 더 잘 흡수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원한 물 외에도 보리차나 이온 음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체온 조절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세요. 물을 마시는 습관을 생활화하세요. 둘째, 전해질 보충도 잊지 마세요.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보다 나트륨, 칼륨 등이 포함된 스포츠 음료나 전해질 보충제를 섭취해서 부족해진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나 격렬한 운동 등으로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스포츠 음료가 빠르게 전해질을 보충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보다는 전해질 위주의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스포츠 음료가 없다면 물에 소금을 아주 약간 타거나 과일 주스, 채소 주스를 마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5도에서 10도 사이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급격한 온도 변화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부담을 주고 체온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냉방병과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적정 온도인 2628도로 설정하고 선풍기를 함께 활용하여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전기료 절약은 물론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실내 습도를 5060%로 유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넷째,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운동이나 한낮의 무더위 속 운동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고 열사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처럼 시원한 시간대에 가볍게 걷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에는 1520분 간격으로 꾸준히 물을 마셔주는 것이 중요하며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섯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한 해산물이나 견과류 등을 섭취하여 면역력을 높여주세요. 제철 과일 수박, 참외, 포도 등과 채소 오이,
토마토 등은 수분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여름철 건강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샤워 및 청결 유지로 피부 건강을 지키세요.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샤워를 통해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고 자극이 적은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후에는 몸을 완전히 말리고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옷을 입어 피부가 습한 상태로 오래 유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땀띠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을 예방하고 땀으로 인한 불쾌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샤워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꾸준히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거나 땀으로 인해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여덟째, 미각 다한증에 주의하세요.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경우를 미각 다한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특정 음식 성분이 신경을 자극하여 땀 분비를 유발하는 현상입니다. 음식 섭취 시 과도하게 땀이 난다면 해당 음식의 섭취량을 줄이거나 식사 중 필요하다면 땀을 닦을 수건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속도를 조절하거나 음식의 온도를 낮춰서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침 시 땀 관리입니다. 잠을 자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라면 숙면을 방해하고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침구류, 특히 베개 커버와 이불을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쾌적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면 소재의 잠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체온을 낮추고 숙면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의 건강은 계속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땀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린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특히 다한증의 경우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치료 바르는 약, 먹는 약, 보톡스 주사, 이온 영동치료, 심지어 수술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으니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땀은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여름철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 채소 등을 충분히 섭취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고 운동 후에는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실내외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고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을 입어서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를 착용하여 직사광선을 피하고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바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한여름에 땀을 흘리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는 땀이 우리 몸에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와 구체적인 관리법들을 잘 기억하셔서 올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